자, 여러분 2016년도 기출문제 풀어볼 거예요. 스포츠 윤리 교재로는 467쪽이에요. 467쪽이고 여러분에게 20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20분보다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게 실제 시험보다는 수월하지 않게 불편하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시험 상황에서는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자, 스포츠 윤리, 귀에 걸면 귀걸이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일 수도 있고요. 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은 그 지문을 잘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는 핵심 단어들, 이제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그 이름으로, 용어의 명칭으로 붙어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한번 이름을 그렇게 붙여보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20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시작. 좋아요. 20분의 시간 충분했겠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20분 정도 시간에서 만약에 못 풀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이 더 있어도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 보면 길지 않고 말이 좀 뭐라 그럴까, 투박해져.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지문들을 읽었을 때 무슨 얘기 하는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있더라고요. 좀 투박해서 그렇지, 이 문제를 보고서 내가 정답을 할 수 있다, 답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바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고민을 한다는 거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냐, 그건 이제 찍어야 되는 거고, 찍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 467쪽 1번 가치 판단적 진술이 아닌 것은, 이거는 결국은 3개는 가치 판단 진술이고 하나는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하고 진술 방식이 다른 거 묻고 있는 거죠. 1번 추신수는 정직한 선수다. 페어플레이는 좋은 행위다. 감독은 선수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 김연아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진술 방식이 좀 다른 건 뭐예요? 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거는 가타부타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추신수는 정직해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페어플레이 좋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만큼이야. 근데 다른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이만큼이야.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렇게 주관적인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 판단적 지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은 그렇지 않다. 4번은 김연아 선수가 딴 금메달을 나는 은메달이라고 생각해, 이럴 리는 없으니까요.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포츠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성리를 밝힌다.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을 제시한다.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량을 추구한다.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윤리적 상황, 스포츠 윤리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스포츠에 있다. 어떤 이런 접근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을 보면 스포츠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법,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죠. 네, 이런 것은 독자성이라기보다 굳이 말한다면 종속성,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거리가 멀겠어요. 3번 스포츠의 가장 포괄적인 도덕 규범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도덕 규범,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 상대 선수의 존중, 규칙의 준수, 스포츠맨십,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스포츠맨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4번 운동선수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탁월성 또는 덕으로 변형될 수 있는 요거는 뭐냐? 이거 다뤘었죠. 그래서 아랫대라고 지금 얘기했었어요. 네, 아랫대. 하고는 경쟁,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주장하는 이론의 입장은 뭐냐?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우월한 신체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신체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스포츠에서 남녀 차별은 불가피하다. 이거 얘기했었죠. 이 명칭은 생물학적 환원주의다. 여기 지금 페미니즘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걸 몰라도요,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몰라도 페미니즘은 페미니 여성이잖아요. 여성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지금 여성을 강조한다라기보다 남녀 차별을 당연시하는 여성이 좀 열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페미니즘 일리는 없죠. 그래서 여성을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페미니즘 모르고 환원주의 모르고 다 그렇다면 여성 보호주의 정도로 오답은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생물학적 환원주의라고 해요. 6번 스포츠에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거.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누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2번 그래야겠죠. 인기 종목 위주의 스포츠를 보도를 해야 된다. 이게 스포츠 성차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거네요. 그죠? 네, 인기 종목 위주로 스포츠를 보도하는 거하고 성차별 극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네, 남성 선수와의 연봉 불균형을 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네, 성차별이니까, 연봉에 대한 성차별이니까. 능력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성에 관련 구애받지 않고. 7번 보기의 사례에서 투수가 선택한 윤리체계는 뭐냐? 야구 경기 중 코치가 빈볼을 지시했지만 투수는 이것이 도덕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투구했다. 네,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행위 주체자가 도덕적 의무를 완수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무론적 윤리체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8번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뭐냐? 그게 지금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거를 고르라는 얘기죠. 첫 번째, 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시설이 있어. 스포츠 시설이 있어. 그러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죠. 특히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거동, 이동의 자유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장애인의 경우 이건 말 되겠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수 방법이 부족한 지도자. 스포츠 지도자가 장애인들의 어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가려고 지도를 한다면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그 교육, 그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지도가 종료된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그 스포츠 참여를 계속 하기가 어렵겠죠. 3번째, 동료 참여자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선. 예, 같이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견이나 부정적 시선을 보여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면 괜히 민폐를 끼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참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자, 4번 장애인 스포츠 관련 법 규정의 부재. 법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장애인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 법 되게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스포츠법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장애인 체육회와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차법, 장애인 차별 구제 이런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여러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법은 아니지만. 9번 형식적 공정에 위배되는 선수의 행위는 뭐냐? 1번 실수로 파울을 범한 상대 선수를 화난 표정을 지으며 노래보는 행위. 이게 뭐냐면 형식적 공정은 다른 말로 하면 규칙이거든요. 규칙. 근데 규칙을 어긴 게 뭐냐고 묻고 있는 거죠. 파울을 범한 상대 선수를 이렇게 노려봤어.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거 규칙 어겼다고 할 수 없겠죠. 이기고 있는 팀이 시간을 끌기 위해 공을 돌렸어. 시간 이제 버리고 있는 거죠. 경기 종료하려고. 이거 규칙이냐? 규칙을 어긴 거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도핑을 했네요. 금지 약물을 먹었어. 그럼 이거는 규칙을 위반한 거죠. 이거 다 되겠네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심판의 오심을 알고 묵인했어요. 심판이 오심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판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것도 뭐 규칙을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형식적 공정 규칙이라는 거예요. 10번. 스포츠 활동에서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는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4가지 의무 중 어떤 조항을 위배하는가?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는 불침의 의무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건 뭐 다른 그게 없죠. 이것도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11번.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스포츠 행사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의 마련. 좋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레저 시설의 건립. 네, 그렇죠. 생태계에 레저 시설이 건립이 돼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주로 부정적인 게 많겠죠.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겠다. 3번.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를 통한 스포츠 시설의 효율적 운영. 네, 에너지 소비. 이 에너지는 결국은 뭐 전기나 이런 걸로 올 텐데요. 전기를 아껴야 새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4번.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어떤 소규모로 뭐 활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느낌상 스포츠 공간은 다른 말로 하면 스포츠 시설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갈아엎어서 스포츠 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에 전혀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가리왕산을 밀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거기 오염되지 않은 진짜 수백 년에 걸친 그런 어떤 밀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연림을 3일 스키 활강한다고 밀어버린 거죠.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자고 지금 문제를 내놓고서 정책에서는 또 그렇게 자행하니 참 앞뒤가 안 맞고 체육하는 사람으로서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촛불처럼 계속 그런 것도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고 잠깐 머뭇한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번 넘어갈까요?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 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개는 맞다는 얘기죠. 신체 접촉이 많은 종목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겠죠. 개별성과 책임성이 강한 개인화된 구성원에 의해서 개별성과 책임성이 강하면 폭력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죠. 경기 성격, 라이벌 의식, 배타적 응원 문화 등이 원인이 됩니다. 선수 폭력에 동조하는 관중이 있으니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향도 있어요. 보기에 해당하는 도핑 금지 이유는 이건 뭔가요? 청소년 선수들은 유명 선수의 도핑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모방한다는 거. 그렇게 될 경우 약물 혹은 사회적으로 크게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건 뭐냐는 거죠. 일단 청소년 선수들은 기성의 유명한 선수들을 따라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역할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핑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부정적 역할 모형의 학습 혹은 부정적 역할 학습이라고 합니다. 잘 몰라도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4번. 스포츠 경기에서 오심이나 편파 판정을 최소화해서 공정성을 향상시켜주는 공학기술은 뭐냐면 이거는 그거잖아요. 촬영 뭐 이런 거니까 감시를 위한 기술 되겠죠. 안전 건강 감시 수행 증가 감시 관리 감독 혹은 감독 기술이 되겠어요. 마라톤 경기 중 넘어진 경쟁자를 부축해주는 선수의 마음은 뭐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뭘까요 이거? 네,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한자를 모르고 그런다면 좀 그럴 수 있죠. 수호지심은 뭔가 증오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고요.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아는 거고요. 측은지심은 안타까움이에요. 자, 마라톤 경기에서 넘어진 경쟁자를 분툭하는 마음, 선수의 마음은 뭘까요? 안타까움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번 선수 체벌 금지 이유로 선수의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거 뭐냐. 첫 번째, 체벌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성적 태도를 길러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하면서 체벌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짧은 효과는 경기력 향상은 잠깐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제가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런 문제를 답으로 내면 어떡할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선수 체벌을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지금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체부에서 이게 지금 스포츠 지도사를 양성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시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6번 문제가 선수 체벌 금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선수 체벌을 메시지가 선수 체벌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체벌하지 말라는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런데 답이 뭐예요 지금? 경기력 향상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를 지금 체벌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경기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 체벌을 하는 이유는 경기력 향상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경기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어. 근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걸 맞췄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체벌을 써야 안 써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문제로서만 그냥 이해하고요. 우리 체벌 안 하는 걸로 경기력 향상이 있긴 한데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감기약 같은 거 안 먹는 사람들. 내 몸이 내성이 생기니까 싫은 거. 그 약을 먹으면 그만큼은 잠깐 어떤 진통 효과가 있어. 그러나 내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자꾸 내성이 생겨서 내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체벌. 약간, 할 때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조금 효과 얻은 게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4번이에요. 수동적 태도를 길러준다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17번. 효과적인 도핑 금지 방안이 아닌 거, 도핑을 금지할 거야. 그런데 뭔가 신약을 개발해. 어렵겠죠. 18번. 문체부가 지목하고 있는 스포츠 4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조직사회와 승부조작, 폭력이었죠. 도박은 아니겠어요. 도핑 행위로 볼 수 없는 거. 식이요법은 다이어트예요. 글리코겐 로딩, 이것은 그냥 음식물을 조절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조정하는 거죠. 에나블렉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압축 배트,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선 촉진 인자를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투여, 이런 거 다 도핑이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인 권익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수폭력은 무엇이냐, 이거라고 보이는 거죠. 왕따, 감금, 협박, 고강도 훈련이 선수폭력이면 문제가 되겠죠. 훈련인데, 훈련이 폭력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2016년도 거를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틀린다고 하면, 많이 틀린다고 해도 2-3개 정도는 틀리지 않을까요? 조금 더 쓴다고 그러면 한 4-5개? 그래도 충분하죠? 여러분은 12개 이상만 맞으면 돼요. 전체 과목에서 평균 12개. 다른 과목은 좀 어렵다고 치면 이렇게 좀 쉬운 과목에서는 많이 맞추면 되겠죠. 평균이니까 한 과목에서는 최저 40점 이상, 8개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2016년도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서를 마칠게요.